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어제는 월드컵이 있었었죠. 우리나라가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느낌이 좋습니다. 다음번 가나 경기에서는 꼭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는 2주 전까지 좀 올라오고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닥이 오히려 반등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수급의 큰 이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아무래도 12월 달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건지, 최종 금리는 어떻게 될 건지 확실히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게 내년의 경제 성장률이잖아요. 그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올해 1월 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우리는 굉장히 올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비메모리, 반도체, 제약바이오 굉장히 핫했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작년 심지어 1월부터 올 2년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는 항상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죄다 급등 아니면 먼저 치고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 주에 안 오른 종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가 있고 다다음 주가 있어요. 항상 꼭 내 거 급등하는 게, 시장 올라갈 때 급등했던 종목을 매매를 안 했었으면서 또 시장 올라갈 때 그거를 기대하는 게 또 사람이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차례가 온다. 오늘도 제가 그 영상에서 강조를 좀 해드릴 건데, 그저께 로봇하고 자율주행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렸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탑픽 종목 뭐였죠? 나무가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무가를 일주일 정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역시 자율주행 넘버원 종목, 로봇 종목 중에 넘버원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은 최고 종목인 유니퀘스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도 추세를 타고 있고 조만간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영상 보시면서 투자의 판단은 그래도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괜찮고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소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시면 지금 좋아요 버튼하고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 파이팅 댓글 정말 많은 분들이 달아주시는데 큰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어떤 변수가 있냐면, 우리가 유로존이 역성장을 할 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럽 증시는 3분의 2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폭락한 거에서. 우리나라보다 물가는 12%나 되는데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또 민간 소비가 감소된다,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된다, 이게 경기 침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까지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이게 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호재가 한 가지가 있죠. 유가가 폭락을 하고 있어요. 저는 유가가 120불에서도 110불부터도 말씀드렸었어요. 120불 넘어가서도 더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내려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70불대로 내려왔죠. 그래서 영원한 건 없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 유가는 반드시 폭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날만큼은.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가의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종일관 2,700~800을 외치고 있고 코스닥도 850, 900을 외치고 있어요. CPI 지수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면은 주가 반등한다, 정확하게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인버스 투 X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리 패턴에서 반등이 세게 못 들어가고 있죠. 단기 상승 파동에 탔다고 봐야 되거든요. 수만 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 종목이 오를지 이거에 집중하는 게 우린 맞다고 생각이 들고, 중국이 개방을 얼마나 빨리 할 건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건지, 눈치 보기 장세는 12월이면 좀 바뀔 거다. 크레딧 리스크가 조금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실질 가계 이 지출이라든지 성장 부진, 전망 악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하면서 주가는 항상 선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현재 지수가 3,300에서 2,100까지 빠졌다는 점, 그리고 또 코스닥 지수가 아직 반등을 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환율이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죠. 정말 뿌듯합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급락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1,300까지 떨어졌다가 1,350원 갔다 다시 또 1,300 초반
초반까지 20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환율이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또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올 명분이 생겼고 또 앞으로 한 단계 더 내려갈 수 있다면 다시 순매수가 들어오겠죠. 결국은 이번에 금통위에서 0.25% 금리를 올렸지만 미국하고 좀 차이가 벌어지더라도 환율 메리트가 있으면 외국인 순매수는 들어와서 증시가 좋았던 기억도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증시가 폭락하게 된다면 앞으로 정부 지원책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증시가 폭락하게 된다면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카드라고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 다우지수 거의 고점 대비 3분의 절반 이상 회복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그래서 실질 소비는 좀 줄어들 거지만 그 부분 물가가 미국은 8% 이상 올랐고 우리나라 5%.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다고 한들 물가만 본다면 전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잡히고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안 올랐다는 것은 또 미국 따라서 금리 올렸잖아요. 일본처럼 금리를 안 올린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금리를 내렸던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들이 증시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될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대창단조, 현대, 두산 인프라코 거의 더블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업,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죠. 코스피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미국이 최종 금리는 5.25 정도로 이미 예상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내년 돼서는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지 못하고 속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열어둬야 되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글로벌 증시에 뒤처질 이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부동산 폭락에 대한 부분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미국도 결국은 주택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근원 지표도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었던 PF 대출, 자산 유동화 기여보험, ABCP 매입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됐죠. 그래서 유동성이 말라있던 증권사들의 숨통이 확실히 트이고 있고 당국의 지원, 체한펀드로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있죠. 채권 시장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PF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재재 가격 폭등이나 또 지금 화물 파업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부동산은 하향 안정화하는 게 목표지 급락이 되면은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점차 온기가 돌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거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책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금요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손절을 안 하고 기다렸더니 삼성전자 올라와, LG화학 올라와, NC소프트 올라와, 카카오 그룹주 다 올라와, 개별주들 급등 다 들어갔죠. 2차전지도 이 시간에 소개시켰던 상신 EDP 급등 들어가고 신고가 가고 있고 삼진앤드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신화인터텍 소개하고 즉시 이틀 연속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면 또 증강현실 관련주도 우리가 봐야 될 섹터들은 있거든요. 종목들이.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오늘 주제가 뭐예요? 우리의 삶을 바꿀, 내년에도 분명히 성장하고 올해 분명히 안 좋았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무조건 실적이 좋아지면서 부채가 적은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낙폭과대를 노리는 게 유리하고 정배열 종목을 노릴 거면 신고가를 쓸 수 있는 나무가 같은, 지금은 급등을 했으니까 절대 저는 조금 쉬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등했을 때 따라잡는 거 아닙니다. 항상 뜰 수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우리 LG, 삼성그룹주 지금 쉬어가는 건 이미 예측이 됐었던 시나리오에 있는 거죠. 떨어지면은 올랐을 때 따라잡으면 수익이 안 나는데 내려왔을 때 눌림을 기다려본다면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꼭 내 종목이 오늘 오를 필요 없습니다. 대형주가 폭락할 때도 중소형주는 급등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 추세가 유지되는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재료가 있는지 또 내년에 무조건 실적이 좋아지는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또 수급까지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차례가 온다 생각을 해주고 떨어졌을 때 항상 최저점에 안 좋은 얘기 하면은 건설주도 그렇고 증권주도 그렇고 다 최저점에 털리는 거예요. 지금 최저점을 찍고 바닥에서 이제 올라서는 종목에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리오프닝 또 CJCGV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장자동차 LG전자에 대한 집중 분석도 오늘 할 거고 또 뭐 삼성, 전기, 현대, 모비스 대형주 좋은 거 정말 많습니다. 오늘 엔터주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뭔가 주식 투자는 틀이 바뀔 수 있게끔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파이팅 댓글 꼭 부탁드리고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정말 잘 올라가고 있고 다 회복하고 있어요. 의류주도 그렇고. 근데 불사조와 함께 또 아이러브 주식과 함께 좀 타이밍을 같이 맞춰보고 좀 계좌 복구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내가 복구가 절실하다, 어떻게 내가 좀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상담을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꼭 지금 문의를 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거든요.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어렵다, 또 최저가에 내가 좀 손절을 많이 했다, 이게 복구가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상담 문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저는 무료 영상으로 지금 항상 이 영상들을 올리고 있지만 이 멤버십에서도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이 매일같이 제가 커뮤니티에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고 항상 제가 열심히 하루 종일 관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멤버십 가입도 꼭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뿐만이 아니라 올려놓은 쇼츠라든지 일반 영상들 하나하나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들 많이 말씀드릴 거니까 적으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게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11월 25일 장마감 종목 분석 영상 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앞서서 오프닝에서 시황은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역대급 성장 이 주식 꼭 사모으세요. 앞으로 무섭게 오를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볼 겁니다. 그 이전에 불사조 유튜브 잘 보시면은 자율주행, 나무가, 유니캐스트, 또 좋은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고 또 최근에 대창단조, 2차전지, 상신 EDP라든지 급등한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미리 들어간 종목, 예를 들어서 상신 EDP다, 2차전지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새롭게 뜨는 종목이죠. 주가가 여기서 신고가를 강하게 뚫느냐 못 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보통은 신고가를 뚫는지 체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고점 근처기 때문에. 근데 나무가라는 종목을 자율주행으로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돌파할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주가 강하게 치면서 거의 30%가 며칠 만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월봉상으로 42.98%.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곳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창단조처럼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거의 10,000원 찍었거든요. 연봉 보시면은 거의 147%. 그야말로 폭등을 한 상황이에요. 연봉상 고점이. 최고 종목 맞았습니다. 대창단조가 최고 종목이었죠. 그리고 DY파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안에서도 추세가 살아있어요. 여기도 한두 번 더 오르면은 이제 바닥 대비 2배거든요.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대창단조처럼 신고가 찍은 종목이 있고 현대건설기계, 여긴 또 잘 보면은 신고가를 찍고 나서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진입하기가 부담스럽죠. 하지만 추세는 굉장히 강합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결국은 큰 수익은 대건주에서 나오는 게 맞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4개월 정도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던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건설주는 대우건설 추세가 바닥에서 유지되고 있죠. 주가 쭉 오른 다음에 한 30%에서 횡보 들어가고 있는 건설 섹터는 지금은 어렵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도 좋은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오늘은 주가 빠졌지만 신고가 바로 돌파 못하면 주가 눌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24,000~25,000원 정도가 지지가 되고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가면 신고가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코프로도 있고 이런 종목들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롭게 뜨는 상신 EDP라든지 하나기술 이런 종목들이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들이거든요. 2차전지 쪽의 장비주에서. 오늘은 주제가 앞으로 뜨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LG전자다, CJ-CGV다 이런 걸 보고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년 전망이 불투명하다, 적자 날 거다, 내년엔 보나마나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투심이 위축됐지만 삼성전자나 이런 LG전자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CJ-CGV는 지금 리오프닝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리오프닝은 재료가 있고 현재가 뭐 좀 실적이 아주 좋게 안 나오더라도 내년이 좋아진다, 이런 부분에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CJ, CGV도 모멘텀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죠. 근데 내년이 무조건 안 좋아지고 부채가 많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하는데 좀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죠. 성장주 중에서도 너무 적자가 심하다든지 최근에 이제 막 코인 관련주 막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점한가 같죠. 위메이드, 맥스 이런 점한가 같는데, 이 코인 관련주나 또 메타버스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요. 이번 파동이 내려가서 코인 시장도 바닥이 잡히고 좀 건전한 시장이 된다면 또 이번에 막 주가가 빠지더라도 또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매출이 안 나오니까 내년에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면 베팅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실적이 나오는 신화인터텍 소개시켜드리고 이 종목도 바로 급등 들어갔거든요. 어제 9% 급등 들어간 종목인데, 요것도 이제 어제 자율주행 로봇 설명할 때 같이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여기서 이제 120에서 돌파할 때 봐야 되겠죠. 한 며칠 정도. 수급은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자리고 역대 최대 거래량이 터졌었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올해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선진국도 힘들었지만 후진국들도 있고 또 선진국들도 있지만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가 힘들었죠. 왜냐하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니까 달러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이게 문제였는데, 이게 앞으로 좋아진다면 결국은 많이 빠진 섹터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내년에 최종금리 5.25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25가 맥스라는 게 정해지고 간다면 이게 앞으로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율을 한번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환율이 지금 1300 초반까지 밀렸죠.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환율 1450에서 밀리게 되면 1400원, 1300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밀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이 환율이 안정적으로 1300원까지만 유지를 해줘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만 해줘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5.2가 최종 금리인 건 맞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맞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수 자체의 상단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현재 다른 나라 증시 대비했을 때 덜 올랐습니다.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한 이번 달 6% 정도 올라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보면은 아직까지 20월선을 돌파를 못했죠. 이만큼도 못 갔어요. 절반도 못 갔거든요. 반면에 유럽 증시 최근에 조정도 없는 상황인데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이미 고점에서 절반 이상을 회복을 했어요. 다우존스도 고점에서 절반 이상을 회복을 한 상황이에요. 월봉상으로만 급등이 된 상황이거든요. 유럽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가가 제일 높았던 유럽, 제일 전쟁을 해서 피해를 봤던 유럽 증시가 먼저 치고 올라간다는 거는 전쟁에 대한, 휴전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상황,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서 지금 어떤 기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원자재 관련주, 또 이제 뭐 너무 급하게 원자재가 오르다 보니까 건설주 힘들었고, 금리 너무 힘들어 보니까 증권주 너무 힘들었고, 하지만 증권주도 지금 바닥에서 PF 대출 이야기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앞으로의 실적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팬데믹일 때 피해를 봤던 리오프닝 관련주 피해를 많이 받고 적자 많았고, 채권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 버티고 또 셧다운 되고, 이런 것들이 내년에 좋아질 기업들은 앞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피크를 찍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피크를 찍은 제약바이오보다는 앞으로 기술 수출이 된다든지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채가 너무 많으면 이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을 지금 그래서 보는 겁니다. 이상하다. 낙폭과대 종목 분명히 실적 안 좋고 너무 떨어졌는데 왜 올라가지? 그게 지금 주가가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 밸류가 PBR이 싸다든지 현재 적자는 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거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주가가 더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그 점을 보고 순환매를 기다리셔야 돼요.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고
다른 나라 증시랑 키 맞추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자, 그걸 보면서 최고 종목들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또 앞으로 희망이 있고 계속 사모으고 싶다는 거는 앞으로 뭔가 좋아지는 게 있어야 돼요. 자, LG전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미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됐었던 부분들이죠.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갈 때 여기서 바로 안 가게 되면 고마워, 뭐 줍줍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CPI 지표가 나오고 최고점 딱 찍고 내려왔거든요. 부정이 나온 거예요. 21선까지. 올라갈 때 따라잡고 여기서 와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한대더라. 그럼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하고 올라갈 때 따라잡는 거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조정 나왔을 때가 기회가 되겠죠. 요 노란색 표시한 데가 9만원 아래가. 계속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왜 강조드렸냐면 LG전자 파동이 대형주에 대해서 코스피 2700, 800을 보고 있고 코스닥도 그 이상을 850 정도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여기서 한 타임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되죠. 12, 13만원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딱 그런 상황 모멘텀도 나오고 있고 NC소프트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거래량 없이 주가 빠진 종목들이 최대치 매물대를 향해서 일단은 도전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은 뛰어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최근에. 그러면 LG전자는 직전 고점이 딱 10만원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욕구가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럼 여기를 돌파했을 경우에는 이 윗단을 도전하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호재가 한 가지가 나왔어요. 애플카 협력일까? 또 권영수 LG에너지 부회장이 엔솔 부회장이 깜짝 놀랄 것과 추진 중이래요. 그래서 애플 손잡고 미 배터리 생산기지 설립 가능성을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LG전자는 올라갈 때 애플카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은 LG전자하고 제가 현우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중소형주는 현우산업, 대형주는 LG전자예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또 LG이노텍을 가지고 있는 LG전자가 있어요. LG그룹의 애플에 전기차로 알려진 일명 애플카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LG는 LG 마그나가 있죠. LG 마그나 같은 경우는 앞으로 LG전자가 전장 쪽 2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했죠. 그리고 10년 투자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 뭘 보시면 되냐면 LG전자가 4분기 때 가전 쪽이 매우 안 좋다. 세계 1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선주도 있고. 세계 1등 기업이 매우 많아요. 해운도 그렇지만. 그렇다면 세계 1등 기업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가전 쪽이 적자가 날 거다. LG 디스플레이가 매우 안 좋을 거다. 근데 그 이후로 주가가 안 빠진 게 미리 지금 선반영이 됐고, 그러니까 전장 산업으로 LG 그룹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우리가 수주가 80조까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LG 마그나 파워트레인을 출범시켰다. 이 기사를 보시면은 그래서 배터리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잡고 또 구동 부분은 LG 마그나 파워트레인에 맞고 그래서 요게 지금 호재로 반영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애플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완성차보다는 LG전자가 항상 애플카 이야기 나오면 주가 급등을 해요. 보면 시간의 단위가를 지금 현재 5시 반이거든요. 시간의 단위가 보니까 LG전자 시간에서 한 2.3, 4 올라 있는데 현우산업은 상한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에도 두 종목을 같이 또 소개시켜 드렸는데 현우산업을 소개시켜 드린 즉시 그 다음날에 이 종목이 또 멤버십에서도 말씀드렸었거든요. 멤버십 꼭 해보세요. 이게 30%가 이틀 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빠졌는데 빠지는 거는 이 현우산업이 더 많이 또 빠진 부분들도 있는데 중소형주다 보니까 올라갈 땐 강하게 올라가는데 재료가 붙었으니까 월요일날 또 한 번 시세가 나오겠죠. 시간에 상한가 간 종목은 다음날에 막 20% 뜨고 이러면 그때 사는 건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LG전자 올라갈 모멘텀이 생겼죠. 이 자리에서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구닥을 팔아도 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예요. 거래량 없이 빠졌던 부분이고 애플카 이슈 나오고 뭐 나온다. 왜 그러냐면 애플카 이슈가 나왔을 때 LG전자가 한 달 만에 더블을 간 종목인데 그 더블을 간 가격 아래까지 왔으니까 여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럼 주가가 강하게 탄력적으로 올라가려면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재료가 신성장 동력인 전장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LG전자에 대한 설명드릴 내용들이 그동안 많았고 그래서 LG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LG전자 현재 상황 자체가 프리미엄 쪽으로 가고 있고 가전 쪽은 선반영됐고 그동안 물류 비용이라든지 환율 또 가전 쪽이 지금 침체된 부분들 하지만 이거를 휴대폰 사업을 특허로 가고 있죠. 앞으로 전장 쪽이
BKW도 인수를 했다 그랬어요. 조명 램프 쪽 사업도 진출을 했고, 인포시스템, 뭐 내비게이션 이쪽 있죠.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기술, 여기를 이제 전기차 사업으로 진출을 하면서 또 충전 사업까지 진행을 하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여기 10만 원을 돌파되게 된다면 LG전자가 갈 수 있는 가격이 12, 13만 원. 요 가격까지는 LG전자가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얼마나 강하게 가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월봉 20월선을 1차적으로 보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LG전자가 지금 보면 가전쪽도 적자가 날 거고 삼성전자 똑같잖아요. 삼성전자도 여기서 절대 손절하지 말자 그랬어요. 여기서 안 좋은 얘기하면은 2년 모은 거를 지금 4만원, 3만원 간다 그러고 5만원 초반에 다 정리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2년 모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에 녹여져 있는 이 그래프에 원자재 가격 폭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반도체 부분들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삼성전자가 4% 뜬다 해서 하면 딱 물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한다 그러고 딱 한번 띄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조정 나오니까 신규로 보실 분들은 58,000원까지 와도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까지 조정이 나온 이후에 가야 다음 파동인 7만원 파동을 우리 도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51,800원하고 7만원은 거의 40% 차이죠, 바닥에서. 그래서 그럼 배당까지 주는데 그럼 이 가격 가게 되면 역대 최대 매물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좋아진다 하면 위로 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좀 전망이 조금 주춤주춤 한다 그러면 횡보 들어가는 거나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삼성전기는 보시고 전기 쪽은 실적이 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기도 우리가 주가가 급등이 들어갔어요. 여기 바닥에서 거의 30% 가까이 급등을 한 다음에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라인, 이 61선 라인까지가 오더라도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기판 관련주 안에서 또 MLCC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하면은 대형주 안에서 이틀 전에 소개시켜 드린 게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격 13만원 아래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LG이노텍이에요. 카메라 쪽은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내가 기판 관련주 본다. 이수페타시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심텍도 있고 뭐 많잖아요. 대덕전자도 있고 많아요. 하지만 추세가 살려져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실적이 좋아지고 하는 쪽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기판 관련주 안에서 월봉상의 흐름을 보면 위로 뻗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우리가 조정이 나왔을 때 보면 되는 거예요. 대형주, 중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성장을 하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니까 같은 섹터 안에서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를 요 안에서는 기판 관련주도 보시면 돼요. 중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정말로 저는 LG전자가 이번 기회에 대해서 정말 이 윗단 12, 13만원 가게 된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한번 보자. 제가 전에도 이때 세게 말씀드렸지만 요거 올라가자고 예를 들어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때 9월 달에 대폭락이 왔어요. 그리고 대다수 코스닥 종목들이 마이너스 30%씩 폭락했습니다. 실적도 상관이 없어. 실적이 안 좋은 종목도 폭락하고 좋은 종목도 폭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은 종목도 올라가고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은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형주 안에서. 그리고 이제 건설주라든지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이 건설주 안에서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실적이 제일 좋게 나오죠. DLENC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다도 더 좋게 나오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재건 관련주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서 요거까지 일단 보시고 이제 자율주행도 받고 5G를 우리가 꼭 봐야 되는데 5G 설명드리자면 정말 말씀드릴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노와이어리스 지금 보시면은 121선 근처죠. 주가가 넓게 보면 엄청 빠져 있어요. 엄청 빠져 있고 엄청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 없이 빠진 종목 안에서 121선까지 오면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던지 간에 낙폭과대 종목으로 성장 섹터 안에서는 올라갑니다. 수급도 괜찮은 이노와이어리스가 있어요. 여기랑 수급이 괜찮은 게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RFHLC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죠. 내년을 준비한다. 내가 만약에 이 RFHLC도 딱 121선에 있어요. 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천천히 올라서 121선까지 온 거거든요. 급등으로 간 종목은 제가 절대 털지 말자고 했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있죠.
이런 종목들이 있고 급등으로 간 종목 안에서는 더블을 쳤으니까 쉬어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NC소프트는 천천히 121선까지 가고 50에서 60% 급등이 들어간 거죠.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매물대까지 돌파를 하고 나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 5G, RFS,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와이어블 여기도 실적이 많게 흑자는 나오거든요. 적자가 나더라도 폭이 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항상 이렇게 급등을 할 때 기회가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요 정도 세 개를 5G 안에서는 요 세 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서진 시스템도 있고 KMW도 있어요. 근데 KMW가 많은 분들이 여기도 시총이 1조 1000억인데 그렇게 따지면 KMW는 절대 투자할 수 없는 기업이죠. 적자가 계속 나는데 이걸 매출이 뭐 아예 없는 상황이잖아요. 400억밖에 안 나오고. 근데 보면은 와이어블도 매출은 나오는데 여기는 적자가 거의 안 나요. 이노와이어리스 매출이 나오죠. 여기는 흑자 나옵니다. RFHS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5G는 이거 말고도 다산 네트워크스도 있어요. 근데 추세상으로 봤을 때 이 위치에 있는 똑같은 섹터에서 이 위치에 있는 섹터보다는 좀 더 121선 위로 가 있는 종목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RFHC, 이노와이어리스, 와이어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만 볼 게 아니라 5G는 미국에서도 투자가 들어가게 될 섹터기 성장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뜰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형주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와도 소용이 없고 하지만 이런 취급을 받을 때 정말로 넓게 보면 2년 동안 모은 걸 갖다 지금 바닥에서 최저점에 버리게 생겼거든요. 그게 아니라 현대모비스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이제 휴전이 된다든지 환율만 잡히면 너무 급하게 환율이 올라가니까 원자재 수입 가격도 오르고 하지만 자동차는 분명히 뜰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대차까지.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이 다 바닥권에서 위치하고 있거든요.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서현이와가 주가가 여기까지 V자 반등 들어가고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쉬고 있는데 쉰 다음에 어떻게 위로 치고 가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단기 급등한 상황이라서 다시 이런 식으로 상신 EDB처럼 올라가는지 아니면 밀리는지 체크가 들어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VMC 홀딩스거든요. LVMC 홀딩스가 딱 주가가 이런 121선 자리에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LVMC 홀딩스는 사실 이 월봉을 보시면은 정말로 투자를 할 만한 기업으로 저는 보는 게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 라오스에 대한 이 점유율이 52%, 현대차, 기아차, 자체 트럭 점유율이 52%나 돼요. 거기에 부동산 사업, 여러 가지 트럭, 뭐 쇼핑몰 다 하는데 이때 이제 라오스만 갖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베트남 진출한다 그랬고 미얀마, 파키스탄, 캄보디아, 미얀마인데 파키스탄은 접었어요. 이미 한 4년 전에. 그리고 주가가 바닥을 잡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면 주차트가 지금 주가 굉장히 흐름이 좋은 상황이고 일봉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이 LVMC가 실적이 나왔는데 요번에는 사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물론 작년 3분기보다는 매출이 훨씬 높아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되냐면 자세한 분석을 한번 제가 해서 올려드릴 텐데 매출액이 4.4% 증가한 3,681만 달러죠. 그쵸? 순이익은 작년에도 적자였는데 3분기가 LV가 비수기고 동남아가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1분기 때 요걸 한번 잘 보여드리면 3분기 매출이 399억이 어떻게 나왔냐면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이에요. 매출 자체가. 근데 올해는 요거보다 늘었죠. 그러면은 올해 매출은 아마 이제 여기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거는 5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350원 정도로 계산해 봤거든요. 환율 자체를. 왜냐면 LV는 해외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달러로 표시가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4.4% 증가한 3,681만 달러면 1,350원으로 계산하면 500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재무제표상에서는 500억으로 아마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LV의 분기 매출을 보면은 LV가 1분기 때 왜 최대치를 찍었냐면 라오스에서 현대차가 너무 많이 팔려서 요거를 1분기 최대치를 찍었던 건데 이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하고 다시 연장을 했어요. 고속철도, 이미 라오스에 자랑이 된 BNTN하고 중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연결을 했기 때문에 라오스에 자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기 때 무슨
부채를 연장을 하느니 마느니 해서 4년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동남아 쪽이 환율이 올라서 또 타격을 받았는데 차수요는 많은데 차값이 너무 비싸진 거예요. 갑자기 2배가 됐습니다. 차값이. 그래서 약간 주춤했던 부분들. 하지만 2분기 때는 소폭이나마 영업이 흑자인데 3분기 때는 매출이 늘어난 만큼 매출은 500억 정도 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달러로 표시가 되니까 원화가 아니라 해외 기업이니까 달러 매출로 표시되니까 여기는 또 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4분기, 1분기가 LV의 성수기인데 LVMC 홀딩스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여파는 지나갔죠. 2분기 때 여파가 3분기에 있었어요. 주유소에 줄을 서고 무슨 달러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3분기 매출이 굉장히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LVMC 지금 매출도 이미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면은 정말 LV 요거를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 PBR이 0.68배가 된 게 요걸 보시면 돼요. 이제 LV의 자산은 6,700억에 지금은 7,000억이 됐죠. 그리고 부채는 3,500억에서 2019년도에서 지금 2,300억이 됐고 자본은 3,200억에서 4,652억이 됐어요. 이거를 만든 사람이 여기 LVMC 대표이사 5천만 주나 여기에 투입이 됐어요. 5천만 주면 엄청난 거죠. 이게 무슨 싸게 가져간 게 아니라 2,500원에서 600원 사이에 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재무구조를 굉장히 개선을 했고 LVMC가 실적이 좋아지려다가 순이익이 왜 이렇게 적자가 났었냐면 지금 올해는 무조건 작년보단 나아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셧다운이 있었어요. 셧다운이 있어가지고 순이익, 그럼 올해는 순이익 적자가 나봐야 작년보다 줄고 4분기는 훨씬 좋을 것으로 매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2분기 때 영업이 흑자 전환한 효과, 또 3분기 때 이 정도 매출이 늘어난 걸로 일단 표시가 되고 라오스에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좋은 기업 자체가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환율이 올라가니까 개도국들이 힘들었던 거거든요. 리오프닝 주식입니다. LVMC 홀딩스는. 여행주도 마찬가지죠. 내년이 무조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면 주가 바닥이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3,000원 아래에서는 큰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2,900원, 3,000원짜리에서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가고 또 예를 들어서 재료가 지금 라오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주가가 전고점을 강하게 뚫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 전환사채 5천만 주 지금 외국인 이 주식 전환 해놓은 거 이 1,500만 주에다가 여기 주식 전환 안 한 전환사채 있죠? 요게 지금 1,500만 주, 유상증자 1,300만 주 합쳐서 5천만 주인데 거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가 최소 3, 4배는 올라야 2배 정도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LVMC가 본격적으로 턴오버 한다고 베트남 실적이 작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 있는 부분들, 라오스는 아주 탄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얀마 쪽이 작년에 됐으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작년에 얘는 7, 8천원 만원 갔었을 종목이거든요. 현대차를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꼭 가져보시고 올라가게 된다면 또 전고점까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종목이 있냐면 자동차 종목들 지금 나왔고 단타로 이제 한번 MS 오토텍 같은 종목들 여기는 일단은 부채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도 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부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얘도 지금 부채가 500%에서 한 200% 좀 넘는 상황인데 영업이익이 나오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12,600원에서 3,700원이면 3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죠. 2번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4,400원, 600원 이런 자리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월봉상으로 밑에서 치는 자리고 거래량이 증가된 봉이 2개나 나왔어요. 요거를 관심 종목으로 꼭 추가를 해주시고 실적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는 매출이 또 많이 나오는 회사예요. 아시겠죠? 자동차주에서 하나 더 본다면 MS 오토텍 정도 2차전지 관련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빠진 종목 안에서 뭐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이게 보통 보면은 이게 43,000원에서 보통 만원까지 떨어진 종목인데 2번 연속 월봉상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121선짜리 요게 있는 종목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 자리에 있으면 돼요. 많이 빠진 종목 중에. 그런 종목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은근슬쩍 121선까지 와서 121선 얼쩡얼쩡 되는 종목들. 요것도 관심 종목 추가하시면 되겠죠.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만 하더라도 매우 좋은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어요.
엔터주 볼 거면은 제가 항상 JYP 엔터를 누릴 때 보든지 아니면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컨텐츠 관련주 중에 스튜디오 드래곤, 디어유 정도. 요런 종목들이 여기 실적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10만원에서 2만원까지 5분의 1 됐기 때문에 여기 실적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약간 눌릴 때 3만원 아래에 살짝 눌릴 때 요런 기업들 보시면은 굉장히 주가가 또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래서 엔터주.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보는데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맥스트 이런 종목들인데 자이언트 스텝이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많더라고요. 120일선까지 온 종목 중에서는. 근데 여기는 일단 눈에 보이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을 투자하는 걸 꺼리는 분들은 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2차전지에서도 새롭게 뜨는 STX가 있었잖아요. 그쵸?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새롭게 소재주로 뜨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올라간 건데 새롭게.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급등을 할지 조정했다 갈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STX 중공업 같은 경우가 기술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죠. 올라있는 종목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꼭 한번 만약에 크게 눌리지 않는다면 5일선, 11선 요건 수렴돼야 될 것 같고 STX는 좀 많이 올랐고 STX는 좀 덜 올랐으니까 큰 이탈이 없다면 한번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증권주, 유진투자증권 최저점에서 이제 자사주 매각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최저점에서. 그리고 보면은 해운주 HMM 이것도 또 뿌듯한 게 21선에서 주가 급등 이틀 동안 15%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현금성 자산이 많죠. HMM 같은 경우는 주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기업들도 61선에서 잘 거래하고 있죠. 21선 자리에서. 그러니까 치고 갈 대형주들, 쇼커버 나올 수 있는 대형주들 많은 것 같아요. 또 리오프닝 관련주는 대현. 오늘 기업고 급등하면서 여기 또 떨어지기 직전 6월, 9월 폭락할 때 가격 찍었었죠. 하지만 여기는 실적이 워낙 좋아지고 또 리오프닝 주식 중에 또 워낙 저평가 심하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또 이게 주가 끝까지 못 갔으면 이게 매집봉일 수도 있기 때문에 2,300원대가 크게 이탈되지 않으면 주가가 다시 우상할 가능성도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CJ-CGV 이번 달 굉장히 좋아요. 월봉 보시면 27.78% 제일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아바타 모멘텀이 있고 오늘은 주가가 좀 눌렸지만 여기 떨어질 때보다 오를 때 거래량이 많았죠. 그리고 12월 달에 아바타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컨텐츠 관련주들 내년 올해 4분기 때 흑자 소폭됐지만 여기 유상증자 전환사채에 엄청나게 많이 자금 조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기관들이 갖고 있는 22,000원 매물대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지금 바닥에서 한 40% 정도 반등한 거거든요. 40~50% 사이를. 여기서 이제 조금 17,000원권에서 크게 16,500원부터 멀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120일선을 뚫을 수 있는 아바타 또 월드컵 특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또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또 베트남이라든지 또 다른 쪽도 영화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리오프닝이 되고 있는 섹터다. 오히려 여행주, 하나투어도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파라다이스가 주가 좀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보면은 이번 달만 놓고 보면 파라다이스보다도 CGV가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낙폭과대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오프닝 주식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 CGV 충분히 이 가격부터 우리가 여기서 설령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바로 이렇게 치고 가는 게 좋은데 눌리더라도 5일선이 따라 올라오면서 큰 이탈 없다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5G도 했지만 기업 분석에 대해서도 다음에 좀 자세하게 해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주제 자체가 딱 하나 이겁니다. 역대급으로 성장을 하는 섹터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죠. 신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부채가 많고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코인이라는 시장이라든지 무너지고 또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있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의 기회는 저는 미국 쪽도 있지만 동남아 쪽, 또 한국 쪽이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증시를 이끌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가 높아진 부분들, 환율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도 끝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휴전이 된다면
증시가 큰 문제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올라갈 수 있다. 역대 최악은 지나간 상황이다.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그거를 생각하고 안 오른 종목을 기다려야지 오늘 그거 급등하는 종목 따라잡으면 내일은 그건 떨어지고 안 오른 종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섹터 안에서도 주요 섹터들 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그러니까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그리고 만약에 덜 좋아질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저평가가 맞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가 오른 거예요. 카카오뱅크하고 이런 기술주들이 딱 내 실적이 앞으로 엄청 좋아질까 봐 오른 게 아니고, 아니면 너무 저평가가 심해서 너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게 된다면 라이브에서 뵐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엄지 꼭 눌러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앞으로 섹터별로 정리해서 많이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좋아요 버튼하고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